커피와 친하지 않는 분들이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우선 뭘 어떻게 시켜야지 당황스럽죠. 한글이라고 쓰여있긴 하지만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하는지 고민 참 됩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냥 예전 다방처럼 이 양아 여기 커피 3잔 가져와봐라 하면 껌 좀 씹는 언니가 사장님 오래간만이네요. 제 것까지 4잔 들고 오는 커피가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나도 같은 거 줘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양쌤과 공부하시고 위드 코로나 자녀들과 지인들과 카페 가실 때 텅텅하게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여러분의 입맛을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쌤 출발합니다. 양쌤 영상. 한국 카페의 주 메뉴는 음료입니다. 음료는 마시는 모든 종류를 말합니다. 영어 메뉴판에 음료는 뭐라고 쓸까요? beverage, beverage, beverage. 음료수를 그렇게 많이 마시면 배 아파서 배버리지. 라틴어로 마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드링크 아니네요. 병문안 가실 때 사가시던 드링크제에서 배우다시피 우리는 음료수를 말할 때나 마시다라는 영어 표현으로 드링크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drink는 drink water, 물을 마시다 할 때 마시다라는 의미로 확실히 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drink 이 단어 하나 자체로 이미 술을 마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다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음료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는 너무 술에 좀 성질이 치우쳐져 있는 거지요. 네. 메가커피에는 어떤 베버리지가 있나요? 메뉴판 볼까요? 다른 글씨들보다 조금 더 크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커피 메뉴를 이해하려면 우선 고체인 커피가루 우려내는 방법부터 알아야 해요. 우리가 커피콩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실상은 콩이 아니죠. 밥에 섞어 먹는 콩 껍질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커피콩은 볶고 갈아서 차처럼 우려 먹고 가루는 안 먹어요. TV를 통해 간혹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 사는 베두인 같은 유목민들이 가루도 같이 마시는 걸 보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커피 찌꺼기라고 하는 이것. 일반적으로 카페에서 무료로 얻어다가 냉장고에 냄새나지 말라고 넣어두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물론 환경지킴이들이 이것으로 화분이나 연필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박수 딱딱딱딱.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침출식이라고 해서 녹차나 홍차를 우려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커피가루는 잘 가라앉히고 물을 쭈루룩 따라 마시는 건데 아마도 인류가 처음 커피를 끓여 마시던 방법이겠죠? 지금도 이렇게 생긴 워낙 많이 사용하는 부엌용품이니 한번 배워볼까요? plunger, plunger, plunger. 급락하다 라는 뜻의 plunge가 사람의 직업이나 물건을 의미하는 er 만나서 급락하는 물건, 즉 plunger, 압축기가 됩니다. 쭉 올리고 쭉 내리면서 압축하는 이 부분이 바로 plunger. 그래서 이렇게 생긴 주전자 전체를 그냥 plunger라고 부르고 있어요. 혹은 coffee maker라고도 합니다. 그럼 우리 생활에서 플런저의 기능을 요하는 도구가 또 뭐 있을까요? 네, 싱크대, 개수대, 변기 꽉꽉 막혔을 때 쓰는 뚫어뻥입니다. 공기를 넣고 압축하도록 내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플런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딩동댕. 자, 다음 주사기 부분에 이 밀어주는 이 부분, 이것도 밀어주니까 압축하니까 플런저 될까요? 딩동댕. 커피를 마시는 두 번째 방법은 여과식입니다. hand drip, hand drip, hand drip. 자, 영상으로 보시면 금방 아하 하시죠? 거름종이가 커피 지방을 걸러내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다고 합니다. 어떤 온도로 어떻게 물을 붓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손맛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핸드 넣어주고 근데 또 핸드라고 또 외워야 하나? 아니죠. 자, 핸드백 여러분 쓰시잖아요. 핸드백이 등에 매나요? 손에 드나요? 손에 들죠. 그래서 핸드백 어디에 든다고요? 핸드, 손. 자, 드립은 쫙쫙 샤샤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빗방울이 똑똑. 메뉴에 있는 cold brew는 바로 이 여과식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cold brew, cold brew, cold brew. 보통 커피를 주문하면 뜨거운 거 타시겠어요? 차가운 거 타시겠어요? 하고 묻지요. 그러나 cold brew는 따뜻한 커피가 없습니다. 왜요? 글자를 보세요.
cold, cold. 커피를 추출할 때 뜨거운 물 대신 차가운 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내리는데 짧으면 8시간에서 길면 24시간까지 걸리다 보니까 커피의 눈물, 천사의 눈물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brew, brew, brew. 찬물이어서 부르르 떨면서 추출되나요? 찬물로 내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카페인 함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디카페인으로 해주세요 하시면 카페인이 제거된 것을 줍니다. 참고해주세요. 일본인들에 의해 더치 커피라고도 불려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부르시지요? 일반적으로 더치 커피 하면 독일식 커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독일은 이렇게 도이치라고 하고 더치는 네덜란드입니다. 더치는 독일인들이 네덜란드를 자기와 한민족이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더치라는 단어 함께 먹고 각자가 돈을 내는 더치페이에서 들어보셨죠? 원래는 한턱 낸다는 네덜란드식 문화를 당시 식민지 경쟁을 벌이던 영국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재해석해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네덜란드 전통 문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왜 콜드브루를 더치커피라고 했을까요? 일본은 세계 최초로 캔커피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 내 네덜란드 기업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더치커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먹는 커피 스타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는 방법은 우리가 커피숍에서 흔히 보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탈리아어예요. 영어로는 express, express, express. X 밖으로 press, 누르다. 밖으로 튀어가도록 힘으로 누르는 건지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누른다는 건지 하여튼 뭔가 힘이 가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빠른이라는 뜻을 가지네요. 이 글자 또 어디서 보셨죠? 익숙해요. 어디서? 고속버스요. 왜요? 고속버스는 빠른 버스니까. 익스프레스 버스. 에스프레소 머신은 높은 압력으로 짧은 시간 안에 추출, 카페인이 적고 커피의 순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커피 추출 방식에 대해서도 알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메뉴 분석 들어가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양쌤 영성.